안녕하세요. 선한로로쌤입니다. 2022년 4월 11일 월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증시 확인하겠습니다. 다우지수는 34,800포인트 돌파 시도했지만 넘어가지 못하고 34,800 근처에서 이제 공방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 차례 다시 하회한 다음에 21선, 61선 골든크로스 나오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여기를 이탈하지 않고 밑에서 그래도 지켜는 좋습니다. 지난주에 미증시는 이제 FOMC 의사록이 공개되면서 이제 긴축 우려감이 다시 한번 올라왔지요. 기존에 3월 FOMC 이후에 연준 의장이 이미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부분이 그냥 공개된 것 뿐이에요. 새로운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타이밍이 하필이면 이제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제 평화협상 가능성이 열리기 시작했다. 제대로 된 협상이 진행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린 타이밍이라 반영이 안 될 것이고, 그러면은 4월 5월 전에 한 4월에는 이 부분이 다시 한번 이 반등에 대한 조정의 빌미로 활용될 것이다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대로 반영이 된 것입니다. 조금 뒤에 반영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과도하게 우려감을 가질 필요는 없고, 그렇다고 이게 뭐 굉장히 좋은 상황도 아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호재까지는 아니지만 기존에 알려져 있던 부분이 그냥 반영된 정도고, 이게 새로운 사실이었으면 더 밀렸어야 되는데 그 정도는 아니다라는 거. FOMC에서는 기존에도 얘기가 나온 게 빅스텝 얘기가 나왔지만 전쟁 때문에 3월에는 0.25%포인트 인상을 하고 5월부터는 빅스텝 가능성 열어둔다 얘기를 했었고,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이거라고 말씀드렸죠. 대차 대지표 축소. 이 양적 긴축을 하반기에 예정을 했었는데 5월부터 논의를 할 수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이. 논의만 할 거냐 아니면 5월부터 시행할 거냐인데 시행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물론 아직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은 아니라는 거예요. 5월에 시행하는 거는. 근데 논의는 다시 한번 나온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그래 5월부터 대차대표 축소도 할 수 있겠구나 정도로 확률이 충분히 있겠구나라고 시장이 받아들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난주 이제 다우지수는 좀 휴식을 취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긴축에 대한 우려감이 있다 보니까 나스닥이 조금 더 약했죠. 대신 올라올 때 강하게 올라오고 내려올 때 강하게 내려오고, 그러니까 변동성이 좀 강해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스닥이 좀 멋지게 올라오고 쉴 때도 푹 쉬어서 14,000포인트 공방이다 했는데 넘어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했는데 이거를 또 다시 한번 내려왔습니다. 이번 주 정도에는 14,000 다시 한번 공방을 펼칠 것이고, 만약 이번 주 후반에서 다음 주에 14,000을 다시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14,000 위쪽에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정도까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주는 공방 정도 펼치고 돌파 시도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이번 주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 쪽도 이제는 좀 마무리 단계로 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아주 오래 끌릴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유럽에서도 러시아의 이제 석탄 수입 금지 추가 제재안에 합의를 했지요.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유럽에서 수입하는 총 석탄량의 45%가 이제 러시아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은 대안으로 떠오르시는 건 호주 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호주가 중국이랑 붙으면서 이제 중국 니네한테 석탄 수출 안 해 이렇게 해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그러면은 계속 중국에 가던 물량을 다른 곳으로 돌리곤 할 텐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에서 호주에서 조금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호주를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받겠죠. 근데 호주가 또 워낙 또 이제 석탄 쪽은 이제 생산량이 많다 보니까 가능성은 뭐 충분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참고하시고, 이 전쟁 같은 경우도 이제 결착을 지어야 되는데 영토 문제가 남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돈바스 지역으로 해서 러시아가 군사를 재편하고 우크라이나도 집결을 하고 있다. 이렇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치열한 전투 하나를 남기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무력 시위의 결착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러시아는 당연히 쉽게 점령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렸죠. 그러다 보니 이 상황이 지속되면서 결과가 안 나오고 계속 장기화되게 되면은 뭐 반반으로 이제 돈바스 지역을 반반 나누자라는 형식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뭐 비극적인 현상이 나올 가능성도 좀 열어놓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결과는 봐야겠지만
뭐 최종 결착점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정도 보시면 되고, 뭐 그러다 보니 아직까지 인플레이션 문제는 여전히 나오고 있다. 이건 잠시 후에 뭐 종목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볼 거는, 우리나라가 오늘 장중에 이제 조금 개장 초에 좋아지다가 중국이 밀려 내려오면서 같이 좀 영향을 받아서 마이너스 쪽으로 내려왔는데, 중국이 상해 봉쇄가 연장되고 하면서 경기 둔화 기대감, 이 우려감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기대감이 아니죠. 우려감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코스피 잘 선방하면서 그래도 크게 안 밀리고 2700 살짝 이탈하는 건 기분 나쁘지만 크게 안 밀리고 마감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주 만기일이 있는데, 이번 만기일은 사실 옵션에 대한 부분을 제가 최근에 계속 옵션 거래가 이렇게 금액이 크거나 하지 않다,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평소보다. 그래서 옵션은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현재 포지션 자체는 밑으로 밀려봐 한 2650 구간 정도, 이 구간을 지지를 받을 거냐, 이 구간을 뭐 살짝 흔들기라고 갈 거냐, 이 정도 차이고, 아래쪽은 뭐 2700이었는데 조금 더 열어놓는 모양입니다. 아래쪽으로 옵션을 한 두 개 정도 이제 외가 쪽을 열어놓는 현상인데,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 위쪽으로는 이제 위에도 이제 살짝 내려와서 2700 위쪽을 이제 살짝 살포시 막아놨는데, 2700만 넘어가게 된다면 2750 위쪽까지는 보여요. 그래서 2650에서 2750 정도로 현재 레인지를 잡아놓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요 위쪽이었는데 살짝 내려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근데 이 포지션이 두텁지 않아가지고 한 번에 큰 물량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순식간에 또 바뀔 수 있으니까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만기일도 엄청난 변동성을 동반하기보다는 뭔가 뭐 전쟁에 대한, 저 방금 말씀드린 최종 격전이 뭐 이루어진다거나 결착점이 나온다거나 하는 그런 좀 특이사항이 나오지 않는 이상 변동성은 좀 줄어들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보시면 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그동안 워낙 좋았었기 때문에 좀 쉬어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죠. 뭐 21선 이탈하면 뭐 이제 뭐 코스닥도 이제 반등 끝난 거 아닙니까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시장 영향력이 크다, 긴축에 대한 우려감 나오고 전쟁 지속되고 상해 봉쇄 나오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코스닥도 쉬어가는 거다. 많이 올라온 만큼 많이 쉰다. 아까 나스닥에서도 표현해드렸죠. 다우보다 조금 더 변동성이 강하다. 코스닥도, 코스피는 변동성이 아예 없다시피 한 거고, 코스닥이 변동성이 좀 있다 보니까 올라갈 때도 시원하게 올라가고 내려갈 때도 좀 밀려 내려온 거다. 그래 봤자 900포인트 근처에도 아직 안 왔습니다. 코스닥은 여전히 강하다 보시면 되고요.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4월 옵션 만기일 전후로 해서 저희가 그래도 반등 나와도 좀 이상할 게 없다. 이제 4 옵션 만기일 전후 정도부터는. 근데 계속 뭐 얘기 나오는 게, 뭐 기관 투자들 리포트나 보면은 DDR4 램이 이제 메모리가 가격이 2분기까지 내려갈 것이다. 이거 작년 8월에 얘기 나왔던 거죠. 근데 생각만큼 안 내려갔다라고 해서 전망 뒤집었죠. 근데 기관 투자자들은 아직도 이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를 붙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DDR4 가격 내려가는 거 맞다. 그걸 부정하지는 않는다. 근데 지금 뭐가 출시되고 있습니까? 다음 세대, 차세대 메모리인 DDR5가 출시돼서 이제 나오고 있는데, DDR4의 가격 내려가는 것만 생각할 수는 없겠죠. DDR3에서 4로 넘어갈 때 40% 가격이 올라갔고, 이 DDR5도 가격이 안정화되더라도 한 30% 이상은 더 가격이 높을 거다. 그러면 5% 내려간다고 해도 30% 비싸게 팔리는 이 DDR5가 방어를 해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적을. 그래서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되고, 대신 이제 그런 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소비 지표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작년까지 좋았던 소비가 물가 상승이나 인플레 쪽으로 해서 소비가 줄어든다라고 하면은 판매량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선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PC나 이런 쪽보다는 모바일 쪽 수요가 있느냐 없느냐, 이쪽에 대한 우려감을 얘기할 수는 있다. 그거는 뭐 일리는 있습니다. 뭐든지 얘기하는 걸 다 부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뭐 이 DDR5에 대한 이 새로운 추가적인 모멘텀에 대한, 성장 동력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 어느 쪽에 우위를 두느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삼성전자가 저 올라가서 막 고점을 돌파하는 건 아니어도 그래도 이렇게 7만원 아래쪽에서 바닥을 벅벅 기고 있을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기존의 가족들, 이제 이건희 회장 이제 타계 이후에 유산 상속 문제 부분도 이제 블록딜 나오고 하면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4월 중순, 그러니까 이번 주에 만기일이 있으니까 만기일 전후로 해서는 뭐 늦어도 다음 주 정도에서는 삼성전자도 좀 이번 주에서 다음 주 정도는 좀
반등이 좀 나와도 전혀 이상할 게 없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실적 잘 나오고 있고 DDR5 쪽 생각하면 다음 뭐 2분기 실적도 뭐 나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정도엔 한 번 정도는 그동안은 관심 안 가지셔도 된다고 했는데 이제는 슬슬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존에 비슷한 게 있었죠. LG에너지 솔루션. 한동안 안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다가 이때부터 관심 갖고 말씀드렸죠. 40만원 이탈 오케이, 차라리 이게 낫습니다. 오히려 40만원 이탈을 해줘야 35만원에서 지지받는지 확인하고 이 구간에서 사면 되는 거고, 만약에 여기 떨어지는 칼날 같아서 못 산다? 괜찮다. 여기 이탈하면 회복할 때 사면 되고, 이탈하면 지지받으면 올라간 다음에 40만원 구간 혹은 40만원 회복할 때 사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정확하죠. 그리고 나서 지금 휴식 취하고 있다. 자, 최근에 좋았기 때문에 쉬는 거고, 제가 대표적인 종목으로 가장 먼저 앞서서 말씀드린 게 뭐였죠? 포스코 케미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양극재, 음극재 동시에 굉장히 잘해왔고, 그리고 14만원 저항이라고 했는데 저항에서 정확하게 터치하고 지금 오늘 휴식을 취하죠. 다시 기회 주겠다는 걸로 보여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 그리고 일진 머티리얼즈랑 솔루스 첨단 소재 다 기회 주고 있죠. 최근에 좋았다가 다 기회 주고 있죠. 오늘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땐 다 기회를 주려고 지금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을 이제 안 보다가 다시 한번 이제 시작합니다라고 2차전 쪽 최근에 강하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목표치 다다르면 포스코케미칼처럼 정리했다가 쉴 때 또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포스코케미칼 다음에 원래 LNF를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종목들 오늘 잘 쉬고 있단 말이에요. 최근에 잘해줬고. 그러니까 쉬고 있으면은 쉬게 놔두시고 이제 휴식이 조금 이제 마무리된다 싶으면은 그러면 또 다시 보시면 되는 거다. 그리고 삼성전자 그동안 안 봤는데 2차전지처럼 이제 올해 이달 중순 정도부터는 그래도 한번 관심 갖고 지켜볼 만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앞전에 이제 현기차 쪽이 이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에도 불구하고 친환경차 쪽 판매가 굉장히 좋았죠. 전기차랑 뭐 하이브리드랑 뭐 등등해서 좋았다라고 기존에도 말씀드렸어요. 수출입 동향 보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주가에 좀 반영되고 있습니다. 언제나 수입, 국내 쪽이면 현대차가 좋은데 수출 쪽을 본다라면 기아가 낫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선호하는 게 기아다. 현대차랑 기아랑 두 개 놓고 보면 기아를 선호한다.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기아가 좀 더 강세를 보였고, 뭐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괜찮았고, 현대차는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느린데 그래도 꾸준함은 있고, 여기 이게 많이 밀려 있으니까 뭐 지금은 뭐 트레이딩은 되고 21만원 정도까지는 좀 뭐 중기적으로 가져가도 뭐 가능성 충분하지 않나 싶어요. 21만원 회복해야지 그 위를 보는 거고, 일단은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만도 같은 경우도 최근에 굉장히 좋았었죠. 그래서 전기차 쪽이랑 같이, 그리고 현기차 쪽이랑 같이 묶어서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니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자, 로봇 시장 쪽 서비스 로봇 규모가 점점 확대된다라고 기대감을 모으고 삼성전자 투자, 현대차 투자, 뭐 LG는 원래부터 뭐 주력이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테슬라에서도 작년에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얘기 나오고 올해도 휴머노이드 로봇 생산 기대감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진 로봇, 뭐 로보로봇, 로보티즈, 휴일로봇 이런 로봇 관련주들 고점인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책에도 맞고 글로벌 정책에도 맞고 대세에도 맞는 섹터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에 이제 제가 12월에 이제 슬슬 로봇 쪽을 한번 보실 때가 됐습니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 나서 삼성에서 때마침 또 태스크포스에서 이제 부서로 승격되는 이슈가 나왔었는데 최저점에서 말씀드렸죠. 출발하기 전에. 그럼 그때 말씀드리고 지금 종목들이 다 많이 올라와 있어서 지금 실제로 들어가기엔 좀 부담되실 수 있어요. 지금도 강한 종목 사서 더 비싸게 팔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매매가 가능한 구간이지만 좀 안정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지금 뭐 들어가기엔 좀 부담될 수 있으니까 순환매를 노린다거나,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 뭐 있었죠? 금융주 손보사가 제일 먼저 움직이는데 이 금융지주사가 안 움직이고 있다라고 이틀 연속으로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금융지주사 결국은 다시 KB금융 59,000원 위쪽으로 올라왔죠. 그래서 이 금리 인상 쪽 대도 되면은 금융지주사 쪽 보는 게 맞다. KB금융, 신한지주, 뭐 기업은행 등등 이런 은행주 보는 게 당연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조선주 2분기부터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있다라고, 이건 작년에 말씀드린 거예요. 올해 2분기 정도부터 해서 이 기업별로, 종목별로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는 종목들이 나올 거다. 뭐 가장 뭐 안정적인 쪽은 이제 현대 쪽이겠죠. 그래서 현대해이포조선, 현대중공업,
이쪽을 가장 뭐 기본적으로 말씀드렸고, 뭐 한국조선해양도 있고요. 이쪽을 말씀드렸고, 좀 작은 종목으로는 보통 제가 성광밴드 많이 말씀드리는데, 한국카본 같은 경우도 좋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조선주들 양호하다. 근데 대장주로 시장을 이끌어 나간다라기보다는 틈새 시장으로 해서 꾸준히 이제 트레이딩 정도로, 밀릴 때 매매하는 정도로 보시면 된다. 순환매 노리는 정도 보시면 되고, 최근에 해운주 좀 어렵게 흘러갔었는데 중국에 이제 상해가 봉쇄되면서 이제 광저우항까지 봉쇄되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물류비 상승하면 어쩌나 하고 HMM, 대한해운, 뭐 한솔로지틱스 이런 종목들 움직인다라는 거, 이런 거는 흐름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중요한 건 이제 전쟁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아까 유럽에서 그 러시아의 이 석탄 수입 금지했다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제 자원개발 쪽이나 이 관련 쪽, GS 글로벌 오늘 뭐 아예 상한가에 들어가 보는데 이거는 이슈가 두 개나 엮여 있고요. 그리고 LX 인터내셔널 뭐 계속 좋았던 뭐 KPF, 뭐 넥스트비티 이런 쪽 움직였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 여기는 뭐 일단은 반짝일 수 있는데 제재는 시작됐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광물 쪽도 뭐 계속 말씀드렸었고, 식량 쪽은 이건 뭐 최근에 이제 음봉이 좀 많이 나오고 하면서 이 미래생명자원이 대장인데도 불구하고 음봉이 많이 나오고 하면서 이번에 한 번 정도는 더 올라갈 수 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근데 이번에 올라가면은 저라면은 계속 매매하기보다는 한 차례는 이제 수익 실현을 슬슬 하고, 이번에 올라가면 지난번에 에너지 관련주도 말씀드렸을 때 예를 들어드리면은 이때도 제가 에너지 관련주도 하나 더 남긴 한 것 같은데, 이거 먹는 것보다는 식량 쪽은 아직 살아있으니까 식량 쪽 보는 게 낫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올라올 때 정리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실 거예요. 식량 쪽도 저는 이번에는 이 에너지 쪽만큼은 아니어도 이번엔 그래도 정리하는 게, 이게 만약에 더 가면 내 거 아니라고 생각할지언정 식량 쪽도 정리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현대 이 미래생명자원, 남해화, 뭐 효성OMB 많죠. 조비 아시아종목 이런 쪽도 정리할 타이밍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쌍용차 인수 사전의향서를 쌍방울그룹에서 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급등했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과정에 있다가 오늘 조금 더 올랐는데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컨소시엄에 이제 KH그룹도 이제 들어와서 KH플룩스가 이제 뭐 대표로 이제 올라와 있는데, 기존에 올라왔다 얘도 좀 쉬었다가 다시 가는 거죠. 그래서 참고하시고, 뭐 KG그룹 당연히 2파전 정도로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상황은. 그리고 KG케미칼이 이제 뭐 거의 뭐 KG그룹에서는 뭐 대장급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KG케미칼하고 KG스틸하고 양쪽이 좀 제일 좀 움직임이 좋다 보시면 돼요. KG ETS가 한 3위 정도 되고, 그리고 복병으로 등장하는 게 중국의 비아디 전기차 기업 있죠. 비아디가 이제 복병으로 올라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GS 글로벌이 한국 비아디의 총판입니다. 그래가지고 두 가지가 같이 엮여 있다고 말씀드리기, GS 글로벌이 두 가지가 엮인 거고, 이노메트리 같은 경우는 엑스레이 검사 장비를 이제 납품하고 있고, 알파올틱스 같은 경우도 방열 소재를 이제 비아디에 납품하고 있다 보니까 관련주로 좀 움직였습니다. 근데 이 관련주들은 크게 영향이 있나는 잘 모르겠어요. 비아디가 이제 참여하는 게 확정돼야 되니까 좀 리스크를 안고 보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복병이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굳이 여기에 확정되기 전까지는 굳이 이쪽에 너무 신경 쓰거나 만약에 매매를 하더라도 정말 작은 비중 그 정도만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리오프닝 쪽으로 해서 이제 화장품 쪽이 오늘 올라왔는데 순환매가 돌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진자가 이제 조금 점점 안정화되면은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벗고 다닐 수 있다 계속 말씀을 드려왔죠. 그래서 뭐 피부 관리부터 시작해가지고 화장품, 그리고 뭐 여행, 그 면세점, 뭐 카지노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리더스 코스메틱이나 오늘 뭐 연우 같은 경우도 뭐 누누이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코스메카 코리아, 이치함물 같은 종목들이 움직였고, 뭐 GKL이나 이제 인터파크, 롯데관광개발 이런 쪽이 조금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아직 좀 덜 움직였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 보시면서 이번 주는 급하게 보지 마시고 천천히, 만기일도 있고 하니까 천천히 순환매 정도 노린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보시고, 기존에 지난주에 좋았던 뭐 전기차 관련주들 쉬면은 쉬는 타이밍 노려서 들어가고, 이렇게 전략적으로 좀 움직이시면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시장에 돈이 엄청나게 흘러 들어오는 그런 유동성 시장이 아니에요. 오히려 유동성이 빠져나갈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무작정 가는 종목이 계속 올라타서 더 비싸게 팔아야지라는 전략, 일부 종목은 가능하지만 여러분들이 골라내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순환매를 계속 노리는 게 낫다. 올라갔다가 쉬는 구간에서
매매를 하면은 다시 순환 돌면서 올라갈 때 또 짧게 치고 빠지고 하는 전략으로 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이 전략 그대로 시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여러분 지인분들께도 좋은 정보 같이 공유해서 저희 채널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 잘 청구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세요.